지난 시간에는 그거 했었죠, 우리가. 논증과 관련된 글, 초연결성, 지역성에 대한 글을 읽었었습니다. 그 문제도 풀기는 해야 되지만, 푸는 거 일단 나중에 좀 해보고요. 어, 이제 이번에는 토론과 관련된 부분 할게요. 다음 이제 토론이 개봉 그림을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은 토의하기에 어울리지고, 토론은 여기서 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논리적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층이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화법. 찬반이 분명하게 나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허용 여부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기 때문에 여기 토론에 적절한 거고, 이거는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 방법을 제안을 듣고 나가는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에 해당이 되진 않는다. 자, 토론 다시 갑니다. 토론은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논증을 구사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말하기. 상대를 설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논제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논제, 인지 아닌지,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 옳고 그른지, 문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책 문제가 사례로 나와서 그 공동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오늘 알아두시고. 음. 토론의 여러 가지 그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는 글이니까 여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학교 진도 나갔니? 전염병 저희는 아직 백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한번 가볼게요. 자, 논제와 쟁점이 뭘까? 논제란 뭐고 쟁점은 뭐냐? 토론의 논제는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으로 그것을 우리가 토론의 논제라고 한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장이 명확히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기 친절하게 논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쟁점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명확히 나뉘는 것이어야 된다. 자,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어떤 해결책에 대한 제시, 긍정문, 긍정의 평서문, 의문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부정적 표현으로 써서는 안 돼. 어느 한쪽 유리한 정석 표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례들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을 주는 이건 찬반으로 나뉘지 않죠. 무조건 이거는 당연한 거죠. 뭐뭐 해야 하는가? 평서문이 아니어서 틀립니다. 정당함에 필요하다. 자, 정당하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불편한 교복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자, 불편하다라는 것은 폐지를 주장하는 찬성 측에 유리한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 유리한 표현이 어느 한쪽에 유리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토론의 논제는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 것. 일반적으로 정책 토론의 경우, 자, 정책 토론이 학교에서 수제로 나와요. 논제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아 논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의 논제 자체에서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상황이고 해결을 위한 변화가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장은 찬성 측이 맡게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연히 찬성 측이 맡고요.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 측은 뭘 하냐?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책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쟁점이라는 건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지점, 나뉘는 지점, 찬반이 나뉘는 지점이고, 쟁점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 된다. 이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정책 문제에서는 세 가지 필수 쟁점이 항상 존재해요. 현재 얼마나 심각한가? 그 쟁점. 실행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이다.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긴 한 건가? 해결 가능한 것인가? 그럴 때 해결 방안의 시간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 그럴 때 찬성 측은 당연히 심각하다고 주장할 거고, 심각하고 시급하고 심각한 데다가 시급하고 지속될 것이다. 가능하다라고 하겠지. 제시된 방안으로. 효과 당연히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지 않아도 뭐야? 반대측은 반대로 얘기하겠죠.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다. 심각하지도 않다.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냐? 우리 지난번에 초연결성, 지역성에 대한 글에서 나왔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주장이 있고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주장.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 개인적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라면 여기는 객관적 자료라는 건 사실적 정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토론에서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말해야 한다. 이 쟁점별. 어떤 거? 현재 시점에 대한 진단, 해결책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쟁점,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쟁점마다 논증을 구성한다. 논증은 주장이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것, 논증의 정의예요. 그 중에 그 세 가지는 주장, 이유, 근거로 구성되는데, 다시 한번 주장은 쟁점에 대해 내세우는 견해, 찬성이나 반대냐,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 개인적인 어떤 생각,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 사례로서 뭐가 나요? 전문가의 의견, 통계 자료 등이 구성이 되고, 주장은 명확할 것, 이유와 근거는 타당할 것. 예시 나옵니다.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유는 이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때문입니다가 있어요. 근거는 이런 통계, 출처도 밝혀야 됩니다. 자, 보죠. 자, 토론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대 신문식 토론이 주로 정책 토론에서, 정책 논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 논제에 대해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자,
신문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상대층의 논지를 반박하는 것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이다. 핵심은 뭡니까? 상대층의 논지 반박입니다. 뭐? 신문. 질문을 여기서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론. 주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하는 단계. 그래서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 측 토론자에게 반대 신문이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2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이며 각 토론자는 입론과 반대 신문, 반론 등 3가지 발언 기회를 다 각각 받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숙제로 된다. 문제로 나올지도 몰라. 자, 입론은 찬성 측 안에 자기의 주장 견해를 밝히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반대 신문은 입론을 한 주장이나 이유 근거에 허점을 찾아 질문하는 거고, 반론은 상대측 입론을 반박하는 겁니다. 여기는 질문이에요. 반대 신문의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요 하는 걸 봅시다. 1, 2라고 했을 때 입론도 1번이 하고요. 제1토론자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합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토론은요.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 찬성 측이 변화에 대한 주장을 맡게 된다고 해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론을 찬성 측 1토론자가 시작하고요. 쭉 끊으면 반론을 반대측 1토론자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얘기해요. 자, 보죠. 1토론자가 입론을 하면 반대측의 2토론자가 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반대 신문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입론을 한 명, 찬성 측에서 입론을 했으면 반대 측에서도 입론을 한 번 하고, 반대 측에서 입론했으니까 찬성 측에서 입론하고, 또 반대 측에서 입론해야죠. 안 한 사람이. 이거를 먼저 재봅시다. 누가? 입론을 어떤 순서로 하게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면 그 입론에 대해서 각자 한 번씩 반대 신문을 하게 돼요. 반론은 반대측부터 시작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찬성층에 1, 반대측에 1, 2가 있을 때 일단 입론을 먼저 하고요. 얘도 입론을 하죠. 쓸 데가 없네. 그리고 누가 합니까? 입론 두 번째. 그리고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게 돼요. 제 반대측 2에서 입론 네 번째를 하게 되죠. 반대 신문은 누가 한다? 입론 1에 대해서 얘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가 반대 신문을 해요. 반대 신문 다음엔 입론을 해야죠. 입론에 대해서 이번엔 얘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입론한 거에서 이번엔 얘가 반대 신문을 하죠. 그러면 입론과 반대 신문, 입론과 반대 신문, 입론과 반대 신문, 입론과 반대 신문 다 있죠. 아,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반대측 2번을 빼고는 전부 다 입론과 반대 신문 바로. 그죠? 입론에서 반대 신문, 거기서 입론에서 반대 신문, 입론에서 반대 신문, 반대 신문, 그리고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괜찮지? 나중에 꼭 보세요. 입론과 반대 신문만 잘 보시고 입론 밑에 바로 반대 신문 쓰자면 여기 그림 보시면 입론과 입론, 입론. 그치? 찬성 측에서 입론했으니 반대 측에서도 입론하고 1위. 여기에 이제 입론했으니 입론으로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입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각각의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뭐 이게 시험대로 나오겠습니까? 자, 한번 나중에 눈으로 살펴보시고 또 가면 돼요. 토론은 모의고사에서 화법, 화작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요게 이번 단원에서 사례로 나온 정책 문제입니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은 면제해야 한다라고 정책 논제로 제시됐고요. 자, 지식재산권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 있고 용어 정의. 자, 필수 논제. 자,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제가 현재 심각한가? 자, 찬성 측에서는 당연히 뭐해? 심각하다, 지속된 것이다,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심각하다, 지속될 것이다, 시급하다. 근데 그 해결책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가? 찬성 측 해결 가능하다. 충분히. 이익이나 효과는 비용보다 크다라고 찬성 측에선 얘기할 겁니다. 쟤네 세 가지가 각각 쟁점이에요. 자, 여기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 그래서 특허권을 줘서 전염병 백신은 가격을 비싸게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백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하다? 심각하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 것을 이것 때문에 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은 심각하다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야. 요거 이유예요. 그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반대측은 있어 그래 인정 공감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구조적인 양극화로 인한 현상의 하나일 뿐 전염병 백신이 양극화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맞지만 그게 지식재산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양극화라는 게 보통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백신에서의 백신 양극화일 뿐이다. 자, 두 번째 쟁점. 해결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면제하면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는 이 해결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낮아진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서 뭐 하겠어? 면제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면제해도 전염병 백신의 수급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런 게 해소되지 않는 면제라고 해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또
쟁점.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냐? 어디서는 이익을 제시하고 백신 개발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익. 자, 지,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의무감이 약화된다. 그래서 손해가 크다. 개발도상국은 전염병의 백신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왜? 선진국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렇게 갑니다. 가보죠. 사회자가 없나? 사회자가 없네. 찬성 측 1. 입론입니다. 첫 번째. 여기 봅니다. 찬성 측 1에서 필수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한다. 자, 한번 가보죠.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은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재산권. 자, 토론에 앞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식과 기술에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 백신의 양극 환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험했습니다. 자, 문제가 심각하다. 첫 번째. 자, 무슨 얘기냐? 양극 현상이라는 게.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도는데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게 필수 쟁점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전염병 백신의 지적 재산권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켜 개발도상국의 전염병 백신의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예요. 이유. 여긴 주장, 주장과 이유 이걸 표시해 볼까? 주장, 이유 안 보여 잘. 주장과 이유.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땡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객관적 자료. 그래서 얘는 근거. 자, 쟁점 1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비용이 비싸서 개발 동선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시다. 많은 선진국이 포함된 유럽이나 국민들에선 땡땡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이 80%에 도달한 반면 일부 대륙에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가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필수 쟁점 2. 그죠?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아까는 뭐였어요?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는 해결이 가능하다를 제시합니다. 요거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 자, 이유. 전염병 백신의 지식을 면제하면 전염병 백신 가격이 낮아져 개발도상국 백신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 그 근거. 객관적 자료. 땡땡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회사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약을 700달러로 책정하여 해외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는 지식재산권이 면제된다면 이 치료제의 복제약은 복제를 할 수 있어 약을 그 제품 안 사고 15달러 이하로 판매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백신 개발하겠냐? 솔직히 그지? 일단 그래도 갑시다. 자, 세 번째 이익이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해야 돼. 필수 쟁점 3. 자,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라는 거. 전염병 백신의 재산권 면제는 국제사회 협력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협력체제를 공고하게 할 거다. 이유.
국제사회가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응하는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혹은 치료하는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이유 때문입니다.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논문. 그에 대한 반대 신문 누가 한다고요? 반대 측 이가 반대 신문 신문해 주십시오. 땡땡에서 발표한 자료는 땡땡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시절에 조사한 자료 아닌가요? 자, 어디 자료? 요걸 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생활에서는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도 많이 상승했겠군요. 그리고 땡땡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선진국에 밀집한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 서둘러 그 격차가 더 커진 것 아닌가요? 자,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있는데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 조사한 거면 그때 발생 초기는 선진국, 지금 유럽 대국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거기가 높아진 것 아니냐. 지식재산권 때문이 초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비싸서 접종 못한 것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수용. 그렇지만 그 후에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자, 선진국가의 격차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개발도상의 희생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에서 문제 삼는 건 뭐냐? 자료 조사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야? 확산 이후의 시기에는 접종이 많이 상승했지 않아? 그러면 지식 재산권이 크게 문제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지만 찬성 측은 그것을 다시 반박하는 겁니다. 여기 봐. 이후에 상승했겠군요에 대해서 이후에 개원성의 백신 접종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격차도 계속 유지됐다. 그러니 지식재산권 때문이다. 양극화가. 자, 이번엔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반대 신문에서 얘기한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첫 번째 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한 겁니다.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저는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 면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물론 저희도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는 점에서는 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필수 쟁점 1과 관련한 찬성측과 반대되는 입장. 양극화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핵심 원인은 아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양극화에서는 전염병 백신뿐만 아니라 식량,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모든 분야에 거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은 좀 더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야 된다. 땡땡 연구소 근거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이유에 때문입니다가 없지만 이유입니다. 뭐 때문이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다.
지식재산권 때문이 아니다. 그 근거,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 기술 진보 등을 세계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뽑았다. 근거. 따라서 세계 양극화 현상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해결할 문제는 맞지만 전염병 백신의 양극화 현상을 특별히 문제 삼으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시급하지 않다. 조속하지 않다. 자, 조속히,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수 쟁점 1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이유나 근거는 여기서 시작해요. 얘는 이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심각하다고 했는데 난 이건 심각하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그것이 조속히 해결해야 될 심각한 것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읽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 학교 참고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자, 두 번째, 필수정책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합니다. 뭐야?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거. 면제해도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백신에게 특허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로 관련된 인력과 적절한 설비 그리고 원재료가 좋은 원재료 있어야 돼. 따라서 아무리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을 면제한다 해도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갖춘 제약회사가 아니라면 여전히 백신 제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면제만이 아니라 면제했다 치자. 나머지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무슨 전염병 백신을 네? 운동하면 확인해. 안 듣고 꺼져. 안 들려. 안 들린대요. 뭐라 그러셔? 얘 음소거하면 혼난대요. 아, 그거 말고. 네. 다시. 어디까지 왔지? 자,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으면 면제를 해도 백신 제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쟁점 2에 대한 이유고요. 때문입니다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면 다시 얼마 전 또 객관적인 자료 보도된 뉴스 내용은 전염병과 관련된 지식성이 면제되더라도 이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과 고도화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만으로는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다른 조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자, 세 번째 주장. 자, 면제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백신 지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유. 지식재산권을 많이 소유한 선진국들의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의무감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돈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질병과 관련된 것을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선의로 베푸는 무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유고요. 얘는 그래도 때문입니다가 있습니다. 의학 전문 잡지 여기에서 근거가 나오고 자 반대 측의 1토론자의 입론 그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 여기까지 해야 되나? 조금만 더 갑시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전염병 백신의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 자, 해결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반대 측의 입론을 반대 신문하는 겁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증후군 치료제는 에이즈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복제약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개발도상국의 전염병 차단에 성과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지식재산권 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복지하게 다량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건데 후천성 면역 변피성 증후군 치료제의 경우와 달리 많은 전염병 백신의 복제 약 생산은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제약 생산에 차이점이 있네. 그리고 지식재산권면을 면제하면 전염병 백신이나 치료제 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되겠지만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할 능력이 없는 대우나 개발도상국에는 큰 혜택이 돌아오기 어렵다. 오히려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여 큰 이익을 본 선진국들이 그 이익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백신과 치료제 지원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을 했지만 반대 신문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요것과 이 치료제는 생산이 다르고 생산을 한다 치더라도 전염병 백신은 그 생산 유통의 기술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이 이익을 그대로 얻고 이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여기 정리된 겁니다. 한 번쯤 봐주시고요.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밑줄을 그어놓고 이걸 근거라고 제시하면 된다는 거지. 혹은 밑줄을 그어놓고 이걸 주장이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떤 쟁점에 대한 주장인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 알아두시고 자, 여기 입론 여기 나가야 되는데 와 되게 기네 생각보다. 자, 찬성 측 2번의 두 번째 입론입니다.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는 백신과 치료제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요거는 지금 첫 번째 입론에서 한 주장의 일부를 강화합니다. 여기 보시죠. 두 번째 입론에서는 첫 번째 입론에서 한 주장 일부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찬성일의 주장 일부를 강화하고 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뭐에 대해서 관련된 주장을 강화했느냐? 필수 쟁점 3번과 관련된 거. 현재는 아까 3번은 뭐냐? 이익과 효과가 크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주장입니다. 힘들어도 잠깐 보죠. 마저. 지식재산권이 전염병 백신 관련된 지식이나 지리 정보를 높여 신약 개발과 발전을 더디게 했기 때문입니다가 이유. 실제로 땡땡 바이러스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에 비해 빠르게 개발된 것은 다수의 제약 회사들이 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 생산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근거입니다. 실제 사례. 자, 그다음 반대측 반대신문. 여기에서 주장한 것에 대한 반대신문이어야 돼요. 땡땡 바이러스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한 것은 맞지만 땡땡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 연구에 면제한 것은 아니죠. 자, 여기는 지금 포기했다고 얘기하니까 백신 하나에도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생산 기술과 관련된 지식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근거를 댈 때 잘못된 근거를 댔죠. 뭘 지적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신문은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전달하여 오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문제제기. 그렇다 하더라도 땡땡바이러스 재수는 지식재산권이 모두 면제된 것은 아닌데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가 공중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사례가 적절한가요?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근거로 든 거 아니니? 했더니 1955년에 개발된 폴리오 백신과 15년에 개발된 에볼라 출혈열 백신 여러 가지 사례네 등은 재산권, 지식재산권을 해상하지 않음으로써 공중보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약품으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땡땡 바이러스 말고도 많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부정확한지 몰라도 다른 사례도 많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48분이야 벌써. 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제 입론입니다. 이게 마지막 입론이죠. 입론까지만 합시다. 입론과 반대신문. 반론은 다음 시간에 하죠. 이번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입론해 주십시오.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인류의 백신 개발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대에 불과하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 뭐 필수 쟁점 세 번째에 대한 반박일 수 있겠죠. 봅시다.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을 겹친 노력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즉 지식재산권은 개발자들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개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발한 백신의 이 지식재산권이 면제된다면 자, 개발자들의 그것도 이유라고 나와 있지만 뭐 그 앞에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 교과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재산권이 면제된다면 개발료이 꺾이고 자본 투자도 크게 줄어들어 오히려 백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자, 필수 쟁점 세 번째에 대한 이유이면서 얘는 주장이 되네요. 자, 첫 번째 반대했던 애가 입론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필수 쟁점 3번과 관련된 주장이에요. 백신 개발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이유는 이것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자,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한 경우 백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전망한 의견보다 2배나 높았다라는 근거를 제시는 했는데 설문조사로 여기서 문제는 뭐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반대 신문까지 할게요. 자, 반대 신문. 물론 노력의 대가로 주는 권리는 존재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일단은 일부 수용을 했어 의견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의 권리는 희생될 수 있지 않나요? WTO에서도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특화 대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권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개인 또는 민간 회사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거를 들어서 특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국제사회가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여서 똑같은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어떤 규정을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쟁점은 바로 뭐예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성 측의 두 번째 임무는 주장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쟁점 3번에 대한 강화였죠. 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줄어들 거고 오히려 개발적 이익을 꺾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여기 표 있잖아. 꼭 좀 한 번씩 봐줘야 돼. 다음 이제 반론 들어갑니다. 반론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있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반론은 다음 시간 수요일 날 좀 합시다.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어?